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토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켜 울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보자는 취지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줄여서 유에코라고 부르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약칭 유에코라고 부르는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KTX 울산 역세권에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개관한 지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에코 개관 이전엔 볼 수 없던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렸습니다. 울산관광재단과 문화재단이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 처음으로 주관한 행사로 마이스 산업에 대한 재단의 추진 의지를 읽게 합니다.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마이스 산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눈독을 들이는 분야입니다. 국내 17번째 전시 컨벤션 센터로 문을 연 울산으로서는 마이스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늦은 후발주자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에코가 지난해부터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마이스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마이스 분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첫 단계 공론회장을 열었다면 올해는 마이스 산업의 관광 산업을 결합한 융복합 차원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이스 산업 관광의 역할, 마이스 관광의 역할을 고민하고 마이스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울산형 마이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포럼에서는 광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울산시의 문화적 역량을 관광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결합한 브랜딩을 통해서 이게 이제 관광 소비로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콘텐츠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울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능형 관광 컨벤션 도시 울산의 발전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스마트 관광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체들을 발굴해내고 또 새로운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서 이것들을 지역적으로 확대시키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포럼에서는 한국마이스관광학회와 한국관광레저학회의 학술대회가 동시에 열려 울산의 마이스 관광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울산시는 마이스 관광 융복합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포럼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지난 20일 동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이 배송돼 무리를 빚은 데 이어 전국에서 비슷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동구경찰서는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우편물 테러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 판매 실적을 올리는 사기 수법인 브러싱 스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편물이 개봉된 사무실에 있던 원장과 직원 등 3명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설 입소자와 직원 등 나머지 69명은 해당 시설의 다른 동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총회에서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등과 관련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육감 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 보호를 위한 공동 테이블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천창수 울산교육감도 어제 고인의 명복을 비는 한편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실회와 협력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울산 교권조례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OIL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S-OIL 측은 집중호우와 산사태, 침수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재난구호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시내버스 감차 운행에 들어갑니다. 감차 대상은 총 183개 노선, 928대 가운데 평일 운행 대수의 5.3%인 45개 노선, 49대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시내버스 감차는 여름철 유동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선별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차로 인해 변경된 배차 시간표는 울산시 누리집 또는 버스 운송사업조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상황실에서 2024년 정부 합동평가 대비 정성평가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평가지표 담당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정성평가에 대비해 지표별로 평가 기준에 적합한 사례인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통합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매년 17개 시도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진행되며 2024년 정부 합동평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101개 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울주군의 한 개인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8살 아이에게 투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 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 15일 고열로 병원을 찾은 8살 어린이에게 사용기한이 9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했고 이를 환자의 부모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액의 사용기한은 2022년 9월 24일이었으며 울주군 보건소는 기한이 지난 수액을 주사한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 병원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수액을 맞은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주거침입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 박원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른 여성들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침입하는 등 여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중학교에서는 방학식 날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캠프가 열렸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스포츠를 즐기고 하룻밤을 함께 묵으면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관에서 학생들의 수족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공을 주고받는 학생들 사이에는 교사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교사가 실수해도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해줍니다. 울산 북구 청곡중학교는 여름 방학식 날에 맞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스포츠 캠프를 열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스포츠 경기를 즐기면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캠프를 참가하게 되니까 확실히 많은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준비한 만큼 여러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만한 장이 열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이번 스포츠 캠프에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픽오버 때문에 신청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이랑도 더 사이가 좋아져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엔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하룻밤을 묵을 텐트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별도의 참가비 없이 학교 예산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학생 60명과 교사 12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스포츠 경기와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교육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제 간에 서로 소통하는 교육 활동으로 교육 만족도와 신용도를 높이게 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스포츠 캠프는 사제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마약류 확산교육 강화를 위해 마약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 제작해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성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마약류 예방을 위한 지도서와 PPT, 활동지 등의 교육 자료를 개발 제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제 교원 채용 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은 필수 절차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 신규 교사 채용 시 마약 중독자 판별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어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예타안과 대안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양평군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이 발표자로 나와 기존 예탄과 양평군 제시 1안, 대안 노선까지 모두 3가지 노선안에 대해 교통성과 환경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제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어제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전자거래에서 위조 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 경쟁 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 경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과 판매자 계정에 영구 삭제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25회 울산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가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400여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울산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복지대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지적장애인의 재활,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지적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의 표창도 있었습니다. 중구청이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중앙전통시장 울산 큰애기 청년야시장에서 한여름밤의 토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 큰애기 청년야시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음악회에는 지역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트로트와 팝 등 다채로운 분야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8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성적 결과는 오는 12월 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하반기 사업은 연말에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지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소년 축구팀 울산현대 U12가 K리그 U12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울산현대 U12는 지난 20일 영덕에서 열린
2023 K리그 U12 챔피언십 최종전에서 김포FC U11을 6대3으로 꺾으며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참여한 6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울산현대 U12는 다음 달 2023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해 올 시즌 마지막 트로피 사냥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공업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화공과를 화공에너지과로, 전자통신과를 스마트전기전자과로 학과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공고는 최근 교육부의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2개 학과가 선정됨에 따라 이 같은 학과 개편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공고는 내년 교육부에서 학과별로 예산 5억 원을 지원받아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첨단 실습시설을 구축하고 2025학년도부터 새로운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